멈춘 시계가 가르쳐 준 것.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손목 시계를 꺼냈다. 20대 때 첫 월급으로 샀던 것인데 지금은 멈춰 있다. 건전지를 갈아도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방에 가져가 고치려고도 생각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포기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 과거의 시간은 지나갔다. 고친다고 한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은 있지만 더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2020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오늘은 1월 18일. 벌써 1년의 24분의 1이 지나갔다. 시간은 이렇듯 빠르게 흐른다. 나는 3년 전부터 새해가 되면 생긴 작은 의식이 있다. 바로 새해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이다. 올해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등이 집필한 2026 트렌드 코리아를 읽었다. 책장을 넘기며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적인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 말이다. 마치 붉은 말이 질주할수록 고삐를 쥔 손의 온기가 더욱 절실해지듯이. 책의 마지막 트렌드인 근본이즘이 특히 내 마음을 끌었다. AI가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원조, 진짜, 전통과 같은 진정성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 이는 단순한 복고 취향이 아니라 범람하는 복제품 속에서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다.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는 바로 이 인간적 접점을 재발견하는 수단이 아닐까?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디지털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 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잉크가 번진 자국, 종이의 촉감,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증거다. 몇 해 전 한 스타트업 CEO가 어려운 시기에 200명이 넘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웠고 손은 저려서 펜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다. 바로 정성이라는 디지털로는 복제할 수 없는 가치 말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었다. 30대까지만 해도 아직 시간이 많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그래서 싫은 사람과의 모임에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고 별 의미 없는 일들에 소중한 주말을 허비했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렸다. 무엇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젊음을 누려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중년을 지나며 저울의 양쪽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인다. 한쪽에는 돈이, 다른 한쪽에는 시간이 놓여있다. 예전에는 당연히 돈이 더 무거웠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의 무게가 압도적이다. 돈은 어느 정도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그 이상의 차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시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 지인 중 한 명이 2년 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갖 꽃과 나무를 심었다. 주말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무슨 사서 고생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텃밭은 엉망이 되었다. 너무 많은 것에 한꺼번에 심은 바람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텃밭의 절반 이상을 비우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남겼다. 그리고 그것들에 온 정성을 쏟았다. 1년 후 그의 텃밭은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했어.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앞으로 나의 삶은 숙련된 정원사에 날카로운 가위질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절감한다. 불필요한 약속들, 에너지만 소모하는 관계들, 그저 습관적으로 해온 일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다른 신체의 변화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좋은 습관은 결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반복해야 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좋은 습관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 건강한 좋은 습관을 잘 실천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나의 인생 멘토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경우 그동안의 업적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100세를 넘기면서 대한민국 장수의 아이콘이 된 노학자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로 기결된다. 건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시간을 늘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서랍장에서 멈춰있는 오래된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이제 이 시계는 나에게 단순한 고장난 물건이 아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흘러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2026년 붉은 말의 해. 올 한 해 우리 모두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되 진짜 중요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덜어낼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채울 것은 정성껏 채우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 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 똑같은 반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나 자신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후회 없이 1년을 잘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예, 이 글은 고향일보에 기고한 저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